20년 전에 제가 그 태안 행복한 병원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 행복한 병원은 자연치유 전문 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치유 전문 병원이다 보니까 주로 찾아오신 환자들이 대부분 거의 임종 환자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결국 갈 곳이 없어서 찾아오는 병원이 제가 근무하는 행복한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신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택한 치료 방법은 자연치유의 관점에서 남아있는 그대 삶을 어떻게 하면 가장 성성하게 깨어있는 인간 본래의 삶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그것이 저희들이 지향했던 병원의 어떤 철학이었고 치료의 어떤 지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개발한 프로그램이 임종영성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임종이 곧 영성의 하나의 또 다른 표현이고, 그러면 임종이 영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임종이 영성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었죠. 그것은 5박 6일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침 5시 30분이면 새소리에 명상 음악을 틀어주고, 그 명상 음악에 맞추어서 제가 낭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오늘 하루가 나한테 다가온 삶이었을 때 내가 먼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낭독을 통해서 이렇게 천천히 음악에 맞추어서 이렇게 편안한 그런 수필처럼 읽어줍니다. 그것이 끝나면은 서서히 일어나서 기공체조, 기체조절을 한다거나 요가를 하거나, 또는 기운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명상을 또 하거나, 뭐 그렇게 여러 가지 각자의 삶에 또는 각자의 체력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만든 게 임종영성 프로그램이었죠. 그리고 그런 이제 1시간 정도의 요가라든지 또는 기궁치료라든지 산책이라든지 다양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끝나면은 그 체질에 맞는 식단으로 운영된 자연 유기농 식품으로 환자들의 맞춤 식단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어떤 병환을 앓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식단을 처방을 하는 거죠. 약으로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식단으로 처방합니다. 그러니까 위암 환자들은 주로 이제 마죽이나 또는 밤죽, 또 폐암 같은 경우는 복령죽, 주로 이제 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미음처럼, 그리고 그 병소에 맞는 처방을 해서 식단을 짜는 거죠. 그리고 식단을 짤 때는 항상 식단만 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온 편지라든지 메모지라든지 짧은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식단에 항상 같이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징 프로그램을 가끔 운영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러 왔는데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전혀 얘기치 않았던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거나 또는 짧은 메시지를 받거나 선물을 받거나, 그래서 하루 24시간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삶을 마인드풀리스, 완전히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게 하루의 삶을 선물처럼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든 게 임종영성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도 검색을 해보면은 임종영성 프로그램 스케줄이 나오고, 거기에 사용했던 작업 일지 또 프로그램들이 소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는 더 이상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었던 그런 환자들에게 더 이상 그들에게
항암을 한다든지 방사선을 한다든지 또는 다시 뭐 치료를 한다든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는 지푸라기도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심경으로 오신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은 오시자마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3일 내, 일주일 내에 돌아가신 분들의 50%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최장 길어봐야 한 달을 못 넘기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어떤 분이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의 마음이 굉장히 좀 많이 닫혀 있었죠. 췌장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판정으로는 한 달도 못 산다고 하는 그런 선고를 받은 환자였는데 그분이 말문을 열지를 않았어요. 어떤 의사들도 가는 거를 이제 허락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임종영성 프로그램을 치료한다고 이제 구색은 갖춰놨으니 그분한테 방문을 해야 되는데 방문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마음의 빗장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 전 다가가고 싶었었고, 근데 그분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니까 제가 다가갈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매 24시간을 매번 그 사람의 주변을 제가 뱅글뱅글 돌았던 것 같아요.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나 몰라라고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계속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그분한테 기웃기웃 거리면서 어떻게든 저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서성서성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한 일주일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를 할 때나 또는 음악을 들을 때나 또는 혼자 있을 때나 기웃기웃 어떻게든 한번 이제 말문이라도 열어볼까 하고 기웃기웃 거렸었는데 근데 그 기웃기웃 거려고 또 서성서성 되었던 것이 그분에게는 의사로서의 어떤 연민 또는 하나의 어떤 신뢰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그분이 어느덧 선생님 여기 앉아보세요 하고 자리를 건네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처음으로 그분과 만나는 하나의 어떤 첫 번째 인사였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이 머뭇거리고 서성거렸던 저의 모습이 그 사람의 마음의 빗장문을 여는 어떤 의학으로도 불가능했던 것인데 저의 쭈뼛쭈뼛하고 기웃기웃거리고 어찌할까 하는 그 서성거림이 그 마음의 빗장문을 열고 신뢰의 마음을 열었던 한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저를 초대해 주실 수 있었을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마음을 알기 전에 그분은 저에게 먼저 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을 환자가 먼저 알아주었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저에 대한 신뢰가 되었던 계기가 되어지고 그때 그것이 마음의 빗장문을 열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이거 의학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이렇게 서로를 향하는 마음 쭈뼛쭈뼛하고 기웃기웃하고 서성거리는 이 마음이 서로의 라포를 만들고 신뢰를 쌓게 했고 그래서 마음의 빗장문을 열게 했고 그 존재를 초대하는 그리고 그 초대 때문에 내가 방문할 수 있는 존재와 존재가 이어지는 연결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임종이야말로 임종이 죽음에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어떤 먹은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마음을 존재를 초대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임종기에서 발견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영성의 하나의 어떤 조건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분은 물론 돌아가셨어요. 한 달을 못 살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었죠. 이런 하나의 임종 영성 프로그램이 과연 우리나라에는 있을까? 우리나라는 그때는 이제 호스피스라는 완화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이제 도입을 해서 한참 가톨릭 성모병원에서
이게 실행했던 그러한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추구하는 임종영성 프로그램하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 프로그램, 의학하고는 조금 약간의 어떤 질적인 차원도 다르고 또 지향하는 것도 좀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서칭을 하다 보니까 그때 미국에 NHPPO라고 하는 단체를 알게 됐어요. 그건 이제 세계 미연방 호스피스 완화 돌봄 단체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호스피스가 아마 그 단체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NHPCO를 알게 되었고,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EDEC이라고 하는 Association for Death Education and Counseling이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죽음학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하나의 단체였죠, 그때는. 그래서 이 단체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냥 뭘 떠놓고 방문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임종영성 프로그램을 영문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하고 있고 당신의 기관에 참 방문하고 싶은데 나의 방문에 대해서 초대를 해줄 수 있냐 하는 편지를 쓰게 됐죠. 그래서 그 편지와 함께 번역한 그 자료를 이제 우편으로 보냈죠. 15일 만에 답장이 왔어요. 너가 혼자서 한국에서 이렇게 임종영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마지막 환자들에게 품위 있는 임종, 그리고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조건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어메이징하고 또 얼마나 외로웠겠냐, 이런 위로의 그 편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그러면 내가 언제 갈 테니 한번 만나자 했더니 오라고 이제 했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게 한 20년 전 일인데, 그래서 그때 찾아가서 갔더니 그때 길버트, 그때 그분이 인디애나 주립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로서 그 에덱을 이끌어 갔던 수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던 곳은 에덱의 단체가 아니라 인디애나 주립대학의 심리학부 교수로 있던 그 길버트한테 직접, 그때 회장이었습니다. 그분이 회장님한테 찾아갔었죠. 찾아가니까 그분이 회장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온다고 하니까 에덱의 임원들 5분이 같이 참여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저를 환영해 주셨죠. 그리고 제가 영어가 잘 소통이 어려웠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간 자료를 주로 읽고 제가 설명을 하고 읽고 설명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걸 읽을 때 이 길버트라든지 함께 참여했던 마리안느가 눈물을 보이는 거예요. 울면서 눈물을 보이고, 그래서 한국에서 너가 참 외로웠겠구나. 그리고 위대하다. 그리고 이 죽음학을 통해서 한국에서도 하나의 어떤 그 학문으로서 이제 임종영성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안착하기보다는 타나톨로지, 우리 한국에서는 사나톨로지라 하죠. 이 타나톨로지, 죽음학의 근거를 둔 임종영성 프로그램이라 한다면 학적 토대를 두고서 호스피스 완화 의학을 넘어서는 인간의 가능성을 온전히 매듭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너가 타나톨로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을 받았었고, 저는 그 제안을 받고 죽음학을 공부하게 되었죠. 그것이 20년 전의 일이었고, 그때 저의 집은 또 그때는 미국 버지니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도 버지니아고, 그리고 또 그때 저희 집 근처에 후드 칼리지가 있었어요. 후드 칼리지. 근데 후드 칼리지 대학원에 타나톨로지 학과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1년이면 그 4개월을 미국에 가 있을 수가 있었고, 그 4개월 동안 저는 후드 칼리지를 방문을 해서
죽음학을 꾸준히 5년을 공부를 하게 되었죠. 그것이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후드칼리지 죽음학과 대학원에 학과가 있었고 저희 집이 또 보진원에 있었고 그리고 4개월 동안 갈 때마다 하루에 12시간씩 계속 그거를 인텐시브 코스로 공부를 했던 것이 죽음학을 접했던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죽음학을 제가 공부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저에게 마음의 빗장문을 열어주었던 그 환자의 신뢰,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저는 혼자서 죽음학이 뭔지도 모르고 혼자서 인류 영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했던 참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죽음학을 이제 이렇게 연결시켰던 힘은 그 죽어간 많은 환자들의 저에게 보여주었던 진실한 마음, 신뢰의 어떤 힘이 이런 죽음학을 공부할 수 있게 한 연결의 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